여러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증여와 상속의 기술 후속으로 오늘은 부자들의 상속 비밀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세금 폭탄 피하는 10년 법칙을 특별 구성하였습니다. 많이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정말 알찬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생각 해보셨나요? 왜 어떤 집안은 3대가 지나도 부자인데 어떤 집안은 상속 한 번 받고 끝날까? 사실 부자들은 단순히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재산이 사라지지 않는 구조를 미리 만들어둡니다. 오늘은 실제 자산가들이 사용하는 부자들의 상속 비밀을 세금, 부동산, 법인, 가족 설계 관점에서 쉽고 현실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 내용은 초부자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파트 한 채, 상가 하나, 현금 몇 억만 있어도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입니다. 먼저 제1단계로 부자들은 상속보다 이전 설계를 먼저 한다. 대부분 사람들은 상속을 돌아가신 뒤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자들은 다르게 생각합니다. 그들은 상속을 살아있을 때 재산을 어떻게 이동시킬 것인가의 문제로 봅니다. 왜냐하면 상속세는 한 번에 큰돈이 이동할 때 가장 무섭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부모가 50억 자산을 한 번에 상속하면 상속세율은 최고 50%까지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자들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10년 단위 증여, 배우자 활용, 손자녀 분산 증여, 가족법인 활용, 보험 활용 이런 방식으로 재산을 천천히 나눠 이동시킵니다. 즉 핵심은 이것입니다. 부자들은 세금을 피하는 게 아니라 세금이 커지는 구조 자체를 미리 없애버린다. 다음은 제2단계로 진짜 핵심은 부동산 타이밍이다. 자산가들의 가장 큰 재산은 대부분 부동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엄청난 차이가 발생합니다. 오르기 전에 증여하느냐, 오른 뒤 상속하느냐. 예를 들어 10억짜리 건물을 자녀에게 증여했는데 10년 뒤 30억이 되었다고 해봅시다. 그럼 상승한 20억은 누구 재산일까요? 바로 자녀 재산입니다. 즉 부모 재산에서 빠져나간 겁니다. 반대로 30억이 된 뒤 상속하면 그 30억 전체가 상속 재산으로 잡힙니다. 세금 차이가 엄청나겠죠. 그래서 부자들은 현재 가치보다 미래 상승 가능성을 더 중요하게 봅니다. 특히 이런 자산을 먼저 움직입니다. 재개발 예정 부동산, 꼬마 빌딩, 비상장 주식, 성장 가능 기업 지분. 왜냐하면 세금은 현재 기준으로 계산되는데 성장은 미래에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자산가들이 쓰는 가장 강력한 절세 전략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제3단계는 현금 부자보다 무서운 건 법인 부자다. 진짜 자산가들은 개인 명의만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은 죽지만 법인은 계속 살아남기 때문입니다. 부자들은 가족법인을 통해 재산을 이동시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구조입니다. 부모가 법인을 설립, 부동산을 법인으로 운영, 자녀에게 주식을 조금씩 증여, 시간이 지나며 경영권과 배당 이전, 겉으로는 회사 지분 이동인데 실질적으로는 자산 이전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특히 법인의 장점은 통제권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는 대표로 계속 영향력을 가지면서도 지분은 자녀에게 이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부자들은 건물보다 주식을 넘기는 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주식은 평가 방식에 따라 절세 전략이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제 자산가들은 세무사, 회계사, 변호사가 항상 팀처럼 움직입니다. 상속은 단순 세금 문제가 아니라 지배 구조 설계이기 때문입니다. 제4단계는 부자들은 보험을 보장이 아니라 현금 장치로 쓴다. 보통 사람들은 보험을 아프면 받는 돈 정도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자산가들은 다르게 봅니다. 그들은 보험을 상속세 재원 마련 장치로 사용합니다. 왜 중요할까요? 상속세는 현금으로 내야 합니다. 문제는 대부분 부자들의 재산이 부동산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100억 건물이 있어도 당장 현금이 없으면 세금을 못 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금매로 건물을 팔거나 대출을 받거나 가족 간 분쟁이 생깁니다. 그래서 자산가들은 거액 보험을 활용합니다. 사망 시 보험금으로 상속세를 납부하게 만드는 겁니다. 즉 보험이 가족 재산을 지키는 방패 역할을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제5단계는 진짜 부자들은 가족 싸움까지 설계한다. 놀랍게도 상속의 가장 큰 위험은 세금이 아닙니다. 바로 가족 분쟁입니다. 실제로 상속 재산보다 형제 싸움이 더 무섭습니다. 그래서 자산가들은 유언장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단순히 누구 얼마가 아닙니다. 왜 이렇게 나누는지, 누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회사 경영권은 누가 맡는지, 부모 뜻은 무엇인지 이걸 문서와 대화로 남깁니다. 특히 성공한 자산가일수록 돈보다 관계가 오래 간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어떤 집안은 상속 후 더 강해지고
어떤 집안은 상속 한 번으로 완전히 무너집니다. 결국 상속은 돈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 시스템의 문제인 겁니다. 오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겁니다. 부자들은 죽기 전에 이미 상속을 끝낸다. 증여 타이밍을 설계하고 세금을 분산시키고 법인 구조를 만들고 보험으로 현금을 준비하고 가족 갈등까지 관리합니다. 그래서 부자들의 상속은 단순한 재산 이전이 아니라 가문의 시스템 구축에 가깝습니다. 중요한 건 이걸 꼭 초부자만 해야 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아파트 한 채라도 사업체 하나라도 있다면 지금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상속은 마지막 순간에 하는 게 아니라 가장 오래 준비하는 재테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돈은 버는 사람보다 지키는 사람이 결국 부자가 됩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좋은 콘텐츠 제작의 원천입니다. 감사합니다.